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이제 그 총선 백서 여섯 번째 시간으로 이제 제가 참패를 했는데, 혹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잘못이나 고칠 이런 데 점은 없는가, 윤 대통령 책임은 없는가, 이 부분을 이제 한번 집중적으로 한번 다루어 보겠습니다. 이걸 다루기 전에 먼저 이제 세종대왕, 우리 민족이 가장 성군 세종대왕이요. 저 실록을 보면 이제 이런 말을 계속 놓습니다. 세종대왕이 신하들이나 주위의 관료들한테 이 말을 여러 차례 놓습니다. 세종대왕이 요구한 게 뭐냐? 제가 제목에도 다뤄놨지만, 나의 옷을 붙잡고 간언하여 하늘의 꾸짖음에 대답하게 하라. 내가 하늘의 꾸짖음에 대답할 수 있도록 대답하도록 하라. 이런 말이 실록에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까 신하들 보고 내가 하늘의 뜻을, 하늘이란 게 뭐냐면 백성입니다. 이민 위천. 군자는 이제 백성으로서 이민, 어조사 민으로서 어천, 위천, 하늘을 삼는다. 군주한테는 이제 백성이 하늘이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신하들 보고 내가 잘못하는 게 많은데, 내가 잘못하면 눈치 보지 말고 내 옷 있잖아. 와, 임금의 곤룡포 옷 있잖아. 임금의 옷을 붙잡고 못 가게 끝까지 붙잡고도 내 잘못을 간언을 해가지고 내가 하늘의 꾸짖음에 반응할 수 있도록, 대답할 수 있도록, 하늘의 꾸짖음에 내가 이제 고칠 수 있도록 이렇게 간언을 해달라, 신하들한테 항상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이제 대통령의 양복을 붙잡고 그냥 내 말 이렇게 들을 때까지 붙잡고 이제 간언해가지고 우리 국민의 꾸짖음, 하늘의 꾸짖음에 대통령이 반응할 수 있도록, 바뀔 수 있도록 이렇게 간언해라, 이런 뜻입니다. 근데 제가 옷을 지금 붙잡을 수는 없지만 방송으로라도 할 수밖에 없지만, 이런 마음으로 이제 이번 총선에 대통령의 책임은 없는지 한번 물론 이것도 전적으로 제 개인 의견이라는 건 너무나 당연한 전제지만, 제 개인이 하는 방송인이 개인 의견이죠. 이게 답이라는 뜻은 물론 아닙니다. 몇 가지만 이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저는 이번에 여러 직접적인, 근본적인, 직접적인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패배 중에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물가라 봅니다. 물가. 바로 이제 민생이죠. 민생. 여론조사도 놓을 겁니다. 민생, 물가 문제. 이게 심각합니다. 근데 이걸 아주 나쁜 프레임으로 이용당한 게 대파 논쟁이었어요. 근데 물론 제가 누누이 대통령을 변호를 해줬죠. 대통령이 앞뒤 상황 다 알고 이게 방문해가 이게 합리적이라 했는데 가격을 모르는 철부지도 아니고 물가 심각한 다 알고 있다. 이렇게 제가 방송마다 변호를 했지만, 지금 생각하면 저는 아쉬운 게 있어요. 제가 대통령이 참모라면요, 그냥 재래시장에 대파가 4-5천 원에 거래되는 이런 시장을 가서 대파를 사면서 물가 때문에 이 고통받고 있어서 너무나 마음이 아프다. 어떻게든 노력하겠습니다. 정부가. 이래야 된다 봐요. 하나로마트, 거기는 특수하게 할인해서 875원 한 번 주는 거, 이 국민이 그걸 다 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왜 그 자리 가가지고 국민들의 염장을 지르는가? 내가 875원에 매일 살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이거야말로 잘못된 전시행제, 이걸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대통령이 물가를 모른다는 게 아니고 그냥 정상적으로 팔리고 있는 비싸게 대파 현장 가서 물가 걱정하면서 국민을 위로하고 달래야 되는데 노력하겠다고 하고, 왜 875원 잠깐 하는 전시성 행사인데 거기 가가지고 이게 합리적이라면 앞으로 875원 다 팔 겁니까?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참모들이 1차 책임이 있지만 그 자리에 그래도 대통령도 그런 자리보다는 그냥 우리 서민들이 있는 재래시장 가서 물가를 걱정하는, 이게 참된 모습 아닌가. 그리고 우리는
실제 우리 같은 사람은 방송에서 야, 물가 잘하고 있다. 전 세계 OECD 중에 우리가 아주 잘하고 10개 나라 중에 우리가 2등이다. 이런 거는 우리가 이제 변명, 우리가 이제 방어를 하는 거죠. 우리 같은 방송하는 사람들이. 대통령은 그냥 서민들 물가 너무게 마음이 아프다. 우리가 어떻게 노력해 잡겠다. 이러면서 그 팔을 사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되는데 그냥 875원 한 번 행사하는데 가가지고 이것들 이게 합리적이라면 그럼 이게 국민들의 마음을 어떻게 했냐 말이에요. 좌파들이 이걸 가짜뉴스로 악용하는 거는 또 별도 문제고 근데 그 현장은 아니라는 거죠. 오늘 제가 이게 방송 전에 택시 타고 오면서 기사님이 연세가 많던데 물가 걱정하더라고. 그러면서 본인이 전두환 때 제일 살기 좋았는데 전두환 때는요 그분이 이야기해요. 1,000원 가지고 생선을 사라면요 일주일 먹었대요. 제가 그 말을 듣니까 그게 가슴이 아프더라고. 전두환 대통령 때 1,000원 가지고 생선을 사면 일주일을 먹었다는 일주일을. 이게 국민 마음인데 근데 이거 875원 대파 전시성 행사 그거는 이게 국민을 설득할 수가 없잖아요. 그게 저는 잘못됐다. 앞으로도 이게 또 선거들 많을 거 아닙니까? 지방선거든 뭐든. 이제는 이게 신중하게 국민이 가장 힘들어하고 가장 아파하는 곳에 가서 위로하고 노력하겠다고 이게 다짐하고 이게 필요하지. 그런 전시성 행사에는 그건 안 맞다. 이 말씀을 이게 꼭 이번에 이걸 깨달아야만 다음에는 이런 행사 기획을 안 할 거 아닙니까? 이걸 첫째로 말씀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대통령께 제가 드린 책임 첫째는 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 이종섭 대사 문제입니다. 저는요, 제만큼 이게 최상병 특검이 잘못됐고 아무 이거는 문제도 안 된다. 이종섭 대사는 이게 빨리 호주 대사로 가야 된다. 그리고 이렇게 계속 방송을 했죠. 지금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 이종섭 대사 뭐 잘못됐다 이런 거는 아닙니다.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종섭 대사도 이제 결국 돌아왔고 또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사퇴해가지고 지금은 아무것도 안 됐잖아요. 차라리 총선 이후에 호주 대사로 다 이게 임명했으면 아무런 게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결론은 이종섭 대사도 아깝게 됐죠. 물론 결과로이지만 대통령의 의도는 그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 근데요. 조금 더 민심에 민감해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총선 기간에는요. 총선이 그리고 이게 좌파들한테 어떻게 악용될 것까지 어떻게 이용될 것까지도 미리 한 수 앞을 내다봐야 된다 봅니다. 맞잖아요. 이게 대통령으로서는 고유한 인사권이고 떳떳하니까 당당하니까 그거는 저도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총선에서 어떻게 좌파들이 이용할 수 있는지 그것도 우리가 몇 수를 내다봐야 되고 그걸 떠나서 이게 민심의 일부 한두 명이라도 야 이게 도주대사 아니야? 너무 오만한 거 아니야? 이러면 이게 총선 후로 했으면 이종섭 대사도 좋고 대통령도 좋고 다 좋잖아요. 이게 아쉽잖아요. 뭐 결과론이긴 하지만 그렇지만 이게 그때도 상당히 중도층 포함해서 여론이 안 좋았거든. 출금 셀프로 풀고 막 이런 과정의 A 신청. 그렇다면 이게 조금 더 여론에 우리가 민감하면서 조금 이게 좌파들의 가짜뉴스 여러 어떤 각도로 공격해 올지 이것도 대비하면서 조금 이게 전략적으로 임명했으면 어땠을까? 이런 아쉬움이 남는 거죠, 뭐. 그건 남잖아요. 실제 이게 많이 이용돼 가지고 막 도주대사 이게 좀 좌파들의 프레임이 일부 먹힌 건 사실이고 물론 우리가 못 막은 잘못도 있지만 굳이 그렇게 안 서둘러도 조금 한 달 차이 아니겠습니까? 임명하더라도 물론 이제 그 사이 또 뭐 중요한 호주하고 협력이 또 있는 그 속사정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지만 그렇지만 이게 좀 아쉽다. 왜? 여론에 우리가 좀 더 기울여 봐야 되겠다. 이런 데 아쉬움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대통령 책임과 관련해서 세 번째는 이제 바로 한동훈 위원장과 이제 갈등을 그대로 이게 노정해버린 저는 이것도 이게 잘못했다 봅니다. 물론 이제 김경률이가 이제 아무것도 아닌 파우치 가지고 이제 뭐 마리 앙투아네트다. 그러면서 김경률을 뭐 바로 그냥 마포에 내리꽂듯이 그랬더니 공천 줄 듯이 이러니까 김경률이가 뭐 술잔이 식기 전에 적장에 목을 베어오겠다 이런
황당한, 그래놓고 이게 안 나가버렸잖아요. 자기는 사퇴해버리고 비대위만 했잖아요. 이런 게 과정을 보면 대통령의 그 심정, 마음이 이해는 충분히 됩니다. 이해는 돼요. 그런데 이 대통령은 자기의 사적인 감정을 그대로 여과 없이 드러내는 일반 개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대통령이라는 관직의 무게를, 직책의 무게를 보면 일반인들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일반인들은 그냥 막 죽일 놈, 살릴 놈 이렇게 여과 없이 자신의 감정을 드러낼 수 있죠. 그런데 이 대통령은 하나하나가, 말 하나하나가 엄청난 해석을 놓고 엄청나게 오해를 놓을 수도 있고 이런 거 아닙니까? 근데 그때 한동훈 위원장에 대해서 뭐 비서실장이 대통령이 그 신임을 철회했다 뭐 이런 보도가 막 나오고 했지 않습니까? 실제 그 한동훈 위원장도 그걸 또 언론에 또 폭로해버렸잖아요. 자기 사퇴 요구했는데 그럴 생각이 없다. 뭐 한 위원장도 저는 잘못했다 보지만 그러게 이런 갈등이 도중에 놓은 거, 이거 선거의 치명타 아니겠습니까? 선거에 어떤 이게 섭섭함이나 이게 문제가 있더라도 언론에 노출 안 되도록 뭔가 그 철저하게 뭐 서로 소통하거나 요구할 거나 또 지시할 거나 뭐 있을 수 있는데 이게 어떻게 언론에 다 노출될 수 있는지 저는 납득이 안 됩니다. 물론 이거 한 위원장 측이 했는지 뭐 누가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선거 도중에 장수를 바꿔버리면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됩니까? 우리 병법에도 전쟁 도중에는 장수를 바꾸지 않잖아요. 한동훈을 바꾸면 이게 누가 선거를 치릅니까? 누가 치릅니까? 그 점은 저는 엄청나게 전략적으로 잘못했다고 봅니다. 진짜 중요한 선거 도중에 장수를 신임하지 않는다. 이러면 그때 우리 자유파 억장이 무너지는 그런 상황이 있었잖아요. 대통령이 진짜 섭섭하고 너무나 그렇더라도 좀 선거 도중에는 전략적으로 그렇게 참고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여과 없이 갈등을 노출된 거 한 위원장 그 외에도 몇 번 위태위태했죠. 실제 뭐 보도 보면 마리 앙뚜아네트 이외에도 또 공천 갈등 문제, 공천 또는 의료 담화 문제, 의료 담화 여러 가지로 한 위원장과 갈등이 계속 보도될 때마다 우리 우파가 저는 상당히 타격을 입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는 어떤 경우든 제가 선거 도중에 내부 갈등을, 내부 분열을 드러내서는 안 된다. 모두 어떤 선거든 이런 우리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다음에 네 번째 지적하고 싶은 거는요. 대통령 채용 관련 네 번째는요. 바로 김건희 여사 관련한 문제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좌파들에 의해서 악랄한 희생양, 공격의 희생양이 김건희 여사라고 봅니다. 김건희 여사가 실제 얼마나 좌파들의 악마와 거기에 가짜뉴스에 얼마나 시달렸습니까? 옛날에 줄리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학력도 그대로 학사, 석사, 박사인데 아무것도 안 걸 거의했다. 그 다음에 그 계좌 1인 매매를 주가 조작을 했다. 아무것도 아닌 걸 그 다음에 참칭 목사가 아버지 친구라고 던져놓고 한 거 떴지도 않은 걸 뭐 엄청나게 뇌물을 받은 것처럼 이렇게 좌파들이 악마하고 있는 이런 희생양이라는 거는 제가 인정을 합니다. 많이 했고. 그럼에도 저는 조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제도 개선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김 여사 문제에 대해서 본인이 대통령이 그때 솔직하게 인정했고 담화에 근데 특별감찰관 물론 국회 추천해달라고까지 했죠. 그까지 기억이 납니다. 그렇지만 이게 아직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럼 대통령이 빨리 추천해라. 내가 임명할게. 빨리 해라. 이렇게 의지만 있다면 저는 임명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의지만 있다면 특별감찰관. 그리고 체계적인 우리 우파 입장에서는 야 저는 참칭 목사 저런 놈이 어떻게 들어가서 시계 가지고 촬영하고 이게 대통령 시스템이 무너진 거 아니냐. 그렇다면 이게 체계적으로 보자 제2부속실이든 뭐든 그래서 어떤 놈을 만나든지 다 걸러내고 사전에 조사하고 이런 게 필요하잖아요. 좀 제2부속실이든 감찰관이든 이런 식으로 제도 개선을 통해서 어떻게든 김건희 여사 문제를 떨고
이제 당당하게 외교 무대로 나가야 되잖아. 언제까지 얼굴 가리고 그냥 루마니아 대통령이 와도 사진 안 찍히고 그러면 이게 앞으로 외교가 지금 줄줄이 외교인데 이걸 어떻게든 저는 제도 개선으로 돌파하면서 이제 공개성상에 제대로 떳떳하게 활동해야 안 되겠습니까? 아니 김건희 여사가 김혜경이나 김정숙이하고 비교해 보세요. 김정숙이는 도저히 국가 돈으로 옷을 갖다가 이게 수십 불 옷장이 19개입니다. 신발을 한 번에 몇 개 샀냐고 나라 돈으로. 근데 김건희 여사가 나라 돈으로 파우치 샀냐고. 그냥 참칭 목사가 던지는 거 아닙니까? 아무것도 아니잖아 아무것도. 그런데도 이게 우리가 밀리는 거야. 우리 책임도 크지만 방송하는 저희 책임도 크지만 그렇지만 이게 대통령이 한 약속 특별감찰관이든 부속실이든 이거는 필요한 거 아니냐 이거죠. 제도 개선을 해주면 이걸 우리가 명분으로 김 여사님이 제대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진짜 문화외교라든지 요즘 이게 소외된 계층 영부인 대통령 배우자 역할이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제대로 이제 활동해야죠. 언제까지 얼굴 가리고 있을 겁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저는 제도 개선 약속한 거는 지켜달라. 이걸 네 번째로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그 다섯 번째, 오늘 계속 하다 보니까 계속 비판하게 되는데 죄송하긴 한데, 이왕 이게 그 뭐 쓴소리 가능하기로 했으니까 다섯 번째, 하나만 더 이제 하나 더 말씀드리면 바로 이제 대통령도 인정한 낮은 자세의 그 소통 문제죠. 대표적으로 이제 그 의료 문제인데요. 의료 담화. 이게 좀 아쉬워요. 조금 더 전향적으로 조금 더 앞에 놓으면 어떻을까? 그냥 대통령이 물론 전공이 그 한 명 만났죠. 오만방자한 놈인데 그 전공이도 만났고 담화도 이제 그 숫자 여지도 있었고 그리고 대통령의 그 개혁 마음은 제가 전적으로 인정하고 100% 동의합니다. 의사 ner이됩니다. 다 ner이돼요. 그럼에도 이제 불구하고 조금 더 국민 여론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의사들하고 좀 더 많이 만나고 좀 더 많이 대화하고 하는 게 모습이 좀 더 필요했다. 예를 들어 이제 국공립 학과장들에게 그 총장들에게 재량권을 줬잖아. 50%까지요. 이런 걸 선거 전에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어차피 선거 끝나고 했잖아요. 그 다음에 더 많은 의료 관련자들도 만나고 그 다음에 그때 빨리 특위도 구성하고 대화하면서 국민들께도 호소하고 의사들한테도 호소하고 이런 낮은 자세로 좀 더 접근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때 마지막 의료 담화도 혼자서 51분 동안 말했는데 앞에 좀 숫자 조정이 가능했는데 뒤에 읽어보면 꼭 원칙 대응처럼 이게 메시지가 좀 이게 애매한 점이 있어서 혼란을 주는. 그래서 막 참모들이 브리핑하고 이랬잖아요. 좀 더 분명한 메시지로 약간 이게 대화의 문이 확실하게 숫자 조정 여지가 있다. 이런 부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대통령이 조금 말씀을 줄이고 그 다음에 그 질문, 기자들한테 모든 질문을 다 받는다든지 이런 게 형식도 필요했잖아요. 그냥 혼자 51분 말하고 그냥 가버리니 이게 국민들이 볼 때는 뭐 이래 이거 대통령 용산까지 내려와가지고 청와대 옮기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좀 더 개혁의 방향이 옳다니까요. 단호하게 밀어붙이는 좋아요. 근데 그 과정에서 좀 더 낮은 자세로 겸손하게 국민에게 다가가면 여론이 더 온단 말이죠. 저는 그 점도 상당히 아쉽다. 제가 5가지를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그 대파는요 전시행정의 문제라는 거예요. 뭐 물가를 몰랐다는 게 아니고 이거는 좀 더 민생에 가까이 현실성 있는 데서 대부분은 875원에 팔을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이게 진짜 재래시장에서 했어야 된다. 제대로 된 이게 민심 이런 부분을 제가 처음에 지적했고요. 그다음에 그 특검 이종섭 대사도 조금 이게 그 전략적으로 판단해서 총선 후로 조금만 미뤘으면 서로 좋은 부분이 아쉽다 이런 부분이고 그다음에 그 한 위원장과 갈등 이게 큰 문제죠. 이게 너무 많이 표출돼 버려서 여과 없이 이게 또 문제였다. 그다음에 이 김건희 여사 이거는 제도 개선을 꼭 약속한 건 해야 된다 이 문제까지. 그다음에 의료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더 낮은 자세로 소통하는 이런 데 그 여러 가지 문제를 제가 제기를 했습니다. 물론 뭐 저는 항상 누누이 말하지만 제 방송의 서정우 TV 가장 핵심은 윤 대통령이고 윤 대통령의 성공, 개혁
개혁, 이게 제1의 사명입니다. 제가 방송을 하는 이유고요. 뭐 진짜 뭐 제가 다른 게 제 동영상이 560개 다 보시면 알겠지만 저만큼 윤 대통령에 대해서 뭐 가장 애정어린 조언도 했지만 이렇게 그 홍보하고 적극 변호하고 이런 데 그 유튜브도 많지는 않을 겁니다. 않을 겁니다. 다시 한번 이게 아까 세종대왕이 그랬잖아요. 항상 세종대왕은 진짜 성군인데도 항상 본인은 좀 이게 부족하다 내가. 그래서 내가 근데 그 하늘이 자꾸 내를 꾸짖는다, 백성이 꾸짖는다. 이렇게 스스로를 매일 반성하면서 돌아본 것 같아요. 세종대왕은. 그러니까 이제 옆에 신하들마다 이게 내가 잘못하는 거 이걸 내 옷자락을 붙잡고라도 이게 내한테 적극 간언해달라. 그래서 내가 하늘의 꾸짖음에 대답할 수 있도록 해달라. 이렇게 요청해요. 하늘의 꾸짖음, 백성의 꾸짖음에 대답할 수 있도록 나를 해달라. 이렇게 했거든요. 제가 대통령께 드리는 총선 백서니까 또 대통령 책임 빼고 백서가 됩니까? 뭐 사실 결과 책임을 보면 이게 또 책임이 큰 거는 사실이 제일 큰 건 사실이죠. 뭐 대통령 선거니까 제가 몇 가지 뭐 옷자락을 붙잡고 가난한 심정으로 드렸고요. 대통령께서 한번 이렇게 판단해 보시고 과연 이게 그 하늘 백성의 대통령에 대해서 뭘 꾸짖었는지 이걸 이렇게 한번 성찰해 보시고 또 개선할 게 있으면 개선해 주시고 또 제가 오해하거나 또 제가 잘못 파악하고 있는 것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있다면 어떻게 그 알려주시면 제가 다시 한번 또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대통령님이 초심을 잃지 않고 끝까지 개혁을 위해서 매진할 수 있도록 그래서 끝내 성공해서 역사의 평가를 받고 그 다음에 이 정권 재창출까지 할 수 있도록 간곡히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